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이 시계를 통해서 원래 호감이었던 게코타가 더 마음에 들었고 다른 시계를 더 구매하고 싶어졌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다이버 시계 디자인의 대표는 서브마리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롤렉스라는 배경과 군더더기 없는 또 기능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으로 어찌 보면 다이버 시계를 제외하더라도 시계 산업 전체의 아이덴티티가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많은 마이크로 브랜드나 기성 브랜드, 심지어 가품에서까지도 서브마리너 디자인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계 장르가 다이버 시계면서도 저는 서브마리너 디자인의 시계를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메탈 스트랩 외에는 다른 스트랩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이 디자인의 시계를 차고 다니면 대부분 롤렉스 짝퉁이네 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품이 너무 많아서 진품을 차고 있는 사람을 가품으로 생각하게 되거나 가품을 찬 사람을 진품으로 생각하게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버 시계를 선택할 때 가능하면 서브마리너 디자인과는 다른 디자인을 찾고 있습니다. 다이버 시계 시장에는 서브마리너 디자인이 가득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개성 있는 디자인의 시계도 많습니다. 저는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하는 마이크로 브랜드를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게코타라는 영국 브랜드를 가장 좋아합니다. 게코타는 합리적인 가격과 고품질 시계의 생산이라는 목적 아래에서 국내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디자인과 품질에 큰 호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내에는 아직 생소하긴 하지만요. 물론 게코타라고 해서 모든 시계의 디자인이 개성 있거나 새롭지는 않습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처럼 레이싱 시계나 파일럿 시계, 제가 좋아하는 다이버 시계까지 게코타의 시계 디자인이 완전히 새롭다고는 말할 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게코타 시계를 좋아하는 이유는 시계 디자인에 게코타의 개성이 각각에 묻어나오기 때문입니다. 게코타는 다이버 시계, 파일럿 시계, 레이싱 시계, 드레스 시계 등 다양한 장르의 시계를 제작합니다. 이런 다양한 장르의 시계에 게코타만의 냄새가 납니다. 말로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약간 동글동글하다거나 곡선 형태가 강조된 케이스, 혹은 빈틈없이 오밀조밀한 다이얼 디자인 등에서 각기 다른 장르의 시계지만 게코타만의 개성이 공통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다른 브랜드들과의 차이점이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각각의 시계 브랜드들이 디자인적 차이점을 크게 두지 않는 파일럿 시계에서는 특유의 디자인이 눈에 띕니다. 저는 시계를 선택할 때 디자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이유로 게코타의 시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디자인을 중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에타 2824-2 등과 같은 안정적인 무브먼트를 사용하거나 필요와 가격에 따라서 쿼츠를 사용하기도 하고 케이스나 스트랩 등의 마감과 품질, 완성도가 뛰어난 편이기도 합니다. 특히 게코타는 스트랩을 따로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을 정도로 스트랩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고 가격과 품질도 우수합니다. 스트랩만 따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상당하죠. 게코타에 대한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오늘은 G02 쿼츠 GMT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이 시계를 통해서 원래 호감이었던 게코타가 더 마음에 들었고 다른 시계를 더 구매하고 싶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이 시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다이버 시계 추천 영상에서 제가 언급했던 G02를 구매하려고 했었고 게코타는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통해서 시제품 등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곤 하는데 저는 GMT 베젤이 들어간 이 모델이 출시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모델을 출시했고 한정 판매된다는 말이 있어서 일단 이 시계부터 먼저 구매해봤습니다. 케이스 사이즈는 40mm, 러그는 20mm, 러그 투 러그는 약 47mm입니다. 사이즈 자체는 일반적인 다이버 시계지만 베젤이라든지 도명의 글라스, 다이얼 안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큼지막한 인덱스 덕분에 같은 40mm 사이즈의 시계에 비하면 상당히 작게 느껴집니다. 40mm라는 걸 알고 주문했지만 받아보고 난 후에는 사이즈를 잘못 표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40mm의 다니엘 웰링턴 시계와 비교하면 이 정도, 36mm의 캐피톨라 시계와 비교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저는 183cm, 90kg로 덩치가 조금 있는 편이고 사이즈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지만 저처럼 덩치가 조금 크거나 손목이 조금 굵은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명의 사파이어 글라스를 포함해서 13.5mm의 두께지만 글라스 두께까지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되기도 하고 이를 빼고 측정해보면 약 11mm입니다. G02 시리즈는 케이스 디자인에 특별함이 있습니다. 유려한 곡선이 들어간 316L 스테인레스 소재의 팔각형 케이스고 전면, 측면 모두 브러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감이 모난 곳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그냥 훌륭합니다. 촉감도 좋고 시계의 전반적인 빈티지함과 잘 어울리는 좋은 마감입니다. 시계 자체가 물리적으로 가벼운 편이라 러그 부분을 만져보면 케이스 속이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찌그러지거나 휠 염려는 없으니까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케이스백은 정말 단순합니다. 아주 깨끗하게 폴리식 처리가 되어 있고 가운데에 게코타의 로고, 그 아래는 일종의 일련 번호, 그 아래에는 한정판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보면 한정 수량 제작이라는 언급이 있는데 저는 출시된 후 약 5일 정도 후에 구매해서 75번 중에서 53번 넘버링을 받았고 커뮤니티에 제 다음 번호를 받은 분도 있는데 지금 제가 구매하고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가죽 버전 시계들을 모든 색상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진짜 아직 안 팔렸거나 품절 처리를 못했거나 제가 한정 수량이라는 영어 해석을 잘못했거나 뭐 여러가지 이유 중 하나겠지만 어쨌든 홈페이지에서는 아직 구매할 수 있습니다. 베젤은 이야기할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일단 베젤은 24시간계 GMT 인서트가 사용되었습니다. 양방향으로 회전하고 회전감이 굉장히 뻑뻑합니다. 다이버 인서트보다 사용 빈도가 높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런 뻑뻑한 사용감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엣지는 코인 엣지 처리되어 있습니다. 마감이 잘 되어 있어서 베젤을 사용할 때 손가락이 아프지도 않고 홈도 일정하게 잘 파여 있습니다. 코인 엣지 베젤은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의 베젤보다 사용하기 어렵긴 하지만 역시 GMT 인서트는 사용 빈도가 높지 않으니 저는 괜찮습니다. 인서트가 특이합니다. 국내외 여러 사이트를 찾아봤지만 인서트의 소재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만져보거나 비교해봤을 때 알루미늄 인서트 같긴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도색이 벗겨질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인서트 소재를 알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서트에는 살구빛과 비슷한 색감의 인덱스가 음각으로 파여있고 모두 야광 처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펩시 베젤의 색깔과는 약간 탈색된 조금 탁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색감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빛에 따라서 여러가지 색으로 변하는 것이 마음에 듭니다. 색이 바뀌는 경계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백플레이는 약 1초 정도 있습니다. 대본을 쓰다가 느꼈는데 이 색깔을 나누는 게 6시와 18시를 기준으로 바뀝니다. 저는 이걸 낮 시간대와 밤 시간대를 직관적으로 구분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는데 의뢰 일반적으로 낮 시간을 파란색을 사용하지 않나요? 그동안 이 논제에 대해서 신경 써본 적이 없었는데 펩시 베젤 시계들이 대부분 낮 시간대가 빨간색이더라고요. 저도 이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없어서 혹시 낮 시간대가 빨간색인 이유를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리는 돔 형태의 사파이어 글라스를 사용했습니다. 이 시계에 가장 큰 불만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글라스입니다. 돔 형태인 것은 좋은데 경사가 심해서 테두리 부분의 굴곡과 벽번짐이 심합니다. 그래서 시인성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또 다이얼 가장자리를 보면 분단위 인덱스가 있는데 정면에서 보면 글라스 때문에 이 인덱스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돔 형태 때문에 글라스에 또 다른 원이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고 가뜩이나 작아 보이는 사이즈가 더 작아 보이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것에 굉장히 무딘 편이라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불만근을 보고 나니까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빈티지한 디자인을 살리기 위함이었겠지만 어찌됐든 사용상 편리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이얼은 크림색이고 가까이서 보면 컨버스 도화지처럼 약간 우둘두둘합니다. 그냥 색종이 하나 덧댄 것 같은 다이얼에 비하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저는 밝은 계열의 다이얼을 좋아하는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물론 다른 색 다이얼도 충분히 예뻐 보입니다. 12시 방향에는 회사 이름이, 6시 방향에는 GMT 글자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12시 방향에는 게코타에서 사용하는 로고가 아닌 평범한 글씨체로 이름만 써놓은 것이 약간 아쉽습니다. 인덱스는 베젤 인덱스와 같은 색깔의 부착형 인덱스이고 모두 야광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3시, 6시, 9시에는 숫자가, 나머지에는 삼각형이 되어 있고 12, 3, 6, 9를 제외한 인덱스 바깥쪽에는 스틸 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탁하고 칙칙한 전반적인 시계의 느낌에 포인트가 된다고는 생각됩니다만 디자인의 통일성이나 균형성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돼서 이건 없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4개의 핸즈는 각각 다른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GMT 시침은 빨간색입니다. GMT 시침은 점핑 형태가 아니라 일반 시침처럼 부드럽게 회전하는 형태입니다. 저는 날짜창이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시계에는 날짜창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베젤을 활용해서 날짜를 대충 체크해 놓습니다. 6mm 사이즈의 용두는 용두심이 약간 흔들거리는 것이 단점이지만 마감이나 사용감이 좋습니다. 애초에 쿼츠라서 사용할 일이 거의 없으니 다행입니다. 용두 정렬이 아쉬운데 이건 제가 잘못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 시계 중에서 에코스를 제외한 모든 시계가 이런 정렬을 보입니다. 용두 로고가 평행하게 정렬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포지션에서 용두를 잠가도 항상 이 위치에 닫힙니다. 이게 제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라면 단점은 아닙니다. 무브먼트는 론다의 515 24시간계 쿼츠 무브먼트가 사용되었습니다. 배터리 성능은 약 45개월이고 한 달에 재원상 마이너스 10초 플러스 20초 정도의 월오차가 발생합니다. 애초에 쿼츠니까 저는 사용하면서 1호차, 월오차를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킹 기능이 있고 무브먼트 자체에는 날짜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스트 포지션이 있습니다. 이 무브먼트는 로터리의 GMT 시계에서도 사용되는 무브먼트입니다. 방수 성능은 200m입니다. 야광이 끝내줍니다. 야광 도료로 BGW9이 사용되었고 발광력, 지속시간, 초반 밝기 뭐 하나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합니다.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들이 오히려 야광이 좋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지만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발군의 장점은 스트랩입니다. 저는 가죽 스트랩을 썩 좋아하지 않아서 비교할 스트랩이 워낙 저품질이기는 하지만 제가 사용했던 가죽 스트랩 중에서 단연 우수합니다. 스트랩은 촉감에 의지하는 부속품이라서 이걸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지만 디자인이나 냄새, 품질, 착용감, 마감 등이 정말 좋습니다. 게코타에서 만드는 스트랩이 품질이 좋다는 말을 자주 들었었는데 소문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계 구매할 때 디자인에 눈이 멀어서 앞뒤 안 보고 구매부터 했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스트랩도 하나 더 추가 주문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푸시핀바가 사용된 것도 좋습니다. 특히 이 디자인의 스트랩은 시간이 지나 낡아도 빈티지함이 멋스럽게 남는 것도 장점입니다. 다만 스트랩의 단점을 3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지금 날씨에는 착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름에는 대부분 가죽 스트랩을 피하시잖아요. 기본 스트랩은 표면이 너무 세무 같은 재질이라서 보기에도 더워 보이긴 합니다. 대신 가을, 겨울에는 더 잘 어울리겠죠? 또 하나는 폭입니다. 20mm로 시작해서 끝부분은 15mm로 급격히 폭이 좁아집니다. 저처럼 덩치가 있는 분이나 손목이 굵은 분들은 이 스트랩이 너무 좁아서 팔찌 같다는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하나는 버클인데요. 버클이 너무 평범합니다. 하다못해 로고라도 하나 레이저 프린팅이 되어 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모든 색상의 시계들이 가죽 스트랩 버전은 구매할 수 있습니다. 199파운드에 판매되고 있고 아쉽게 한국은 무료 배송 국가는 아니라서 배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게코타 홈페이지를 구독하면 이메일을 통해서 10% 할인 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적용하면 딱 배송비 정도의 금액이 빠집니다. 관부가세가 약 56,000원 정도 나오게 되면 제가 구매한 날짜의 기준으로 36만원 정도였습니다. 중고시장에서는 미사용 제품을 약 30만원에 판매하고 있기도 하니까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겠습니다. 쿼츠 시계라는 점과 게코타라는 국내에서 비교적 낮은 인지도의 회사라는 점 때문에 36만원 정도의 구매 비용이 약간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시계의 디자인과 스트랩 만족도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오늘 리뷰 자체가 디자인에 중점을 두기도 했고 오히려 쿼츠라서 더 안정적이라는 점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처럼 디자인에 중점을 두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구매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의 단점들 충분히 고려해보시고 그럼에도 마음에 드셨다면 한정 수량이 끝나기 전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던아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